자, 125페이지 무효의 전환입니다. 무효의 전환. 자, 138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된 때는 다른 법률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갑은 A 토지가 있습니다. A 토지가 있는데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 한다든지 이러한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만 가지고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등기가 했는데 무효가 된다든가 아니면 등기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지상권과 전세권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라 합시다. 자, 무효이면은, 자, 우리 등기하지 않고도 가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임대차. 그렇죠? 임대차. 무효지만은 다른 법률행위로서, 즉, 임대차로서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은, 즉, 다른 법률에서보다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효가 유효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무효가 다른 법률에서보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무효의 전환입니다. 전환. 그래서 다른 법률행위 요건이 갖춰지고 또 을이 다른 법률행위로서 의혹하리라는 즉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은 다른 법률행위에서보다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임대차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비록 지상권과 전세권은 무효지만은 다른 법률에서 요건이 갖춰지면은 이 무효가 유효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무효가 유효로 되는 거 아닙니다. 유효로 되는 거 다른 법률에서보다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환 모습을 보면은 자, 방가를 1번 분료식 행위로 전환해서 두 번째 줄부터 보면 하단에 A가 B소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A가 B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이나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설정 등기까지 하였으나 그 등기가 요건 흠결로 무효인 경우 A가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여도 임차인으로서 자격이 인정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임대차로서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은 이러한 임대차로서보다 법률행위 하는 것을 보다 의혹했다 한다면, 즉 가정적 의사가 있었다면은 다른 법률에서 효력을 가진다. 즉 임대차로서 효력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효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유효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여식행위에서 전환도 있습니다. 사례 보면은. 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예컨대 다음부터. 자, 부가 그 혼인 외 출생자를, 혼인 중에 출생자를 신고한 경우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를, 혼인 중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는, 자, 이 자체는 무효입니다. 무효지만은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출생 중이기 때문에 인지로서 뭐다? 효력이 있다. 인지로서 효력이 있다. 자, 그 다음 판례단의 그 다음 사례는 놔두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 상단 하단부터 입양 신고 대신, 자,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즉, 남의 자식을 뭘 한 거예요? 자기가 출생했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입양으로서마다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방가로 2번. 다른 법률에서 유효 요건입니다. 두 번째 줄부터 밑줄.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한다거나 반사회적 경우에는 전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우리 전환이 허용되는 경우는 전환이 딱 세 가지. 자, 무효의 전환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전환이,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취인하고. 우리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 거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는 전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자, 전환이 허용되지 않지만은 단, 불공정한 법률행위. 우리 확정적 무효에서, 절대적 무효에서 뭐가 빠진다 했어요? 의사 무능력자로 빠집니다. 의사 무능력자는. 이 확정적 무효는 전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환이 허용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 잘 나옵니다. 확정적 무효는 전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사회질서라든지 강행법규 위반하든지 설량풍속 사회질서 위반하든지 원시적 불능보다 전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이지만은 전환이 허용된다 안 된다? 전환이 허용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단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전환 있죠? 두 번째 줄까지 밑줄. 두 번째 밑줄 그어두시고. 자, 그 위에 이제 방과 3번 봅시다. 다른 법률 행위를 하였으라는 의사가 있었나?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줄까지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원래 의도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으라는 의혹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한다. 가정적 의사랍니다. 이처럼 무효행위 전환은 다른 법률행위에서 요건이 무효지만은 다른 법률행위에서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은 이러한 가정적 의사가 있고 또는 다른 법률행위에서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은 다른 법률행위로서보다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특히 이 확정적 무효는 전환이 안 됩니다. 단 확정적 무효 중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A적으로보다 전환이 허용된다는 거. 자, 127페이지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추인. 자, 원칙적으로 이 무효행위 추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효인 것을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인 것은 원칙적으로 추인 안 됩니다. 원칙은 허용 안 됩니다. 네, A적으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는 이게 허용됩니다. 허용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무효인이 추인할 수 있는 허용되는 거, 추인이 허용되는 거 있습니다. 세 가지. 추인이 허용되는 거. 자, 첫 번째.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와 법률행위의 경우, 의사무능력자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보다 추인이 허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갑과 을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을이 갑한테 A 부동, 너 부동산을 팔라라고 해도 절대로 안 팝니다. 갑이. 어느 날 갑자기 갑과 을이 술을 마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의 호점에 뭐가 있어요? 계약서가 있고 또 계약금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원칙적으로 뭐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그렇죠? 왜? 만취자는 뭐다? 의사무능력자잖아요. 의사무능력자 법률행위보다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나중에 이제 술을 깨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갑 입장에서 그래 팔만하다라고 해서 뭐다? 추인하는 거. 무효임 알면서 뭐다? 추인해야 됩니다. 원래 뭐다? 무효이지만은 알면서 뭐다? 추인하게 되면은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효의 추인입니다. 그래서 의사무능력자라든지 자, 두 번째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세 번째 비진의 의사 표시, 애외기정. 이 세 가지는 추인이 허용됩니다. 추인이 허용된다.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확정적 무효. 자, 이 확정적 무효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포함됩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환이 허용돼야 안 돼요? 전환은 허용되는데 추인은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환은 허용되는데 추인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처럼 추인은 이제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자, 우리 127페이지 한번 봅시다.
139조 보면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을 하여도 그 효력이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무효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뭐 하면은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자, 추인한 때, 여기서부터 밑줄,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을 본다. 추인한 때 가로, 새로운 법률행위 가로, 본다, 동그라미. 자, 소급표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없습니다. 추인한 때니까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봅니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 새로운 법률을 본다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마지막 즉 다음부터 밑줄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마다 원칙을 한다. 물론 이제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마다 소급표가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무효등기 유형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심화학습할 때 하기로 하고 무효등기 작년에 문제 나왔었습니다. 예. 자, 추인하려면 요건이 갖춰야 된다. 자, 동그라미 1번 하단에 어떤 요건은 무효 원인이 뭐야 된다? 소멸돼야 된다. 아까 우리 만치 상태가 뭐야 된다 이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치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가 된다. 그렇죠? 추인하려면은 온전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무효 원인이 뭐야 된다? 소멸돼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의사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은 당사자가 의사 능력을 회복한 후에는 이를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네, 밑줄.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자, 128페이지 봅시다. 자, 니은번 밑줄. 자, 강행법규 위반이라든지 반사회질서라든지 불공정 법률이라든지 원시적 불능보다 추인으로도 된다 안 된다? 추인해서 유효로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자, 무효사실 인식 동그라미 3번 기억번 첫째 줄만 밑줄 니은번도 두 번째 줄까지 밑줄만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뭐해야 된다? 추인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무효행위 또는 무권된의 추인은 일정한 방식이 요구된 강의라보다 묵시효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효는 이 정도만 하고 자, 법률행위 취소입니다. 취소. 자, 우리 취소는 일단 유효합니다. 그렇죠? 취소권자 뭘 해야만이? 취소를 해야만이 처음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뭐라 한다? 취소라 한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된다 했죠? 자, 우리 취소권자 있습니다. 자, 법정은 140조 볼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밑줄하고 가로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밑줄 긋고 가로 세 번째, 대리인 가로하고, 밑줄 긋고 가로, 승계인 밑줄 긋고 가로. 자, 네 사람인데,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 제한 능력자. 취소권자 누구다? 제한 능력자. 자, 반가로 1번 그 제한 능력자 두 번째 축하 밑줄. 제한 능력자 누구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을 제한 능력자란다. 이러한 제한 능력자 스스로 뭐다? 동의 없이, 법정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밑줄 중요합니다.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뭐 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입니다. 자, 을이 사기, 강박 또는 강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갑이. 이러한 사기 요건 또는 강박 요건이 갖춰지면은 취소할 수 있잖아요. 누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이 취소할 수 있다? 을이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의사표시를 한 자가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자, 그럼 상대방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지금 다시 한번 봅시다. 반가로 2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만이 취소권자고 그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다. 취소권자 아닙니다. 의사표시 한 자, 착오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 한 자만이 뭐다? 취소권자지 그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닙니다. 주의. 자, 세 번째 조심하십시오. 대리인. 대리는 법정 대리인이 있고 임의 대리가 있잖아요.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가 있습니다.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자, 이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취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수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대리권 수여. 자, 병이 대리인 본인입니다. 본인, 상대방. 자, 병이 기망을 한 겁니다. 기망을 해서 차고가 이렇게 해서 가부 A 부동산 저렴하게 매매를 한 거예요. 누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리인 취소할 수 없다니까. 자, 우리 임의대리인, 우리 대리권 수여했다는 거는 뭐다? 법정대리 임의대리예요. 대리권 수여는 항상 뭐다? 수권행위는 뭐다? 임의대리만 있다니까. 그렇죠? 임의대리만. 자,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리인 취소권 행사하는 거 누가 취소권 행사하는 거예요? 본인이 취소권 행사해야 된다고. 본인이. 자, 그러면 대리인이 취소권 행사하려면 별도로 갑이 을에게 대리권, 취소 대리권을 별도로 줘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말한다? 특별 수권. 별도로 취소 권한을 대리인한테 줘야만이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해제도 안 돼요, 대리인이. 누가 해야 된다? 본인이 해야 된다고.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보다 취소 권한이 없습니다. 특별 수권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임의 대리인 밑줄. 두 번째 줄부터. 대리인, 방가로 3번 대리인 두 번째 줄 밑줄. 임의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취소권이 있으면 그 취소권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임의 대리인이 취소를 하려면 뭐 해야 한다? 본인으로부터 그 대리 권한을 수여받아야 된다. 자, 130페이지 승계인입니다. 자, 포괄 승계인, 이제 상속받는 상속인을 생각하고 특정 승계인은 뭐다? 매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처럼 포괄 승계인과 특성 승계인은 모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소권만 승계가 안 됩니다. 취소권만 승계가 안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 그 사례 있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취소권 행사입니다. 취소권 행사. 자,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142조 보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된다. 그래서 취소는 취소권자 누구한테 취소냐?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한테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한테 부동산이라면은 현재 등기를 가지고 있는, 즉 점유하고 있는 그자한테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법률행위 한, 최초로 법률행위 한 상대방한테마다 취소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 일일학습에 전에 그 문제가, 사례 문제가 났었죠. 미성년자. 병은 법정 대리인. 매매하고 등기. 이러한 법률행위 하려면은 미성년자 상대방과 법률행위 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고 갑이 을과 법률행위 합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다시 기하로 누구한테? 병에게 매매하고 또 등기를 해줬습니다. 다시 병은 전에게 매매하고 등기를 한 겁니다. 현재 소유자입니다. 현재 소유자. 자, 취소권자를 모두 고른다면은 취소권자. 취소권자 누구예요? 그렇죠. 미성년자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갑 또는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은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은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법정대리인 지어졌네. 갑 또는 병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요?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했잖아요. 최초로 법률행위 한 상대방, 을입니다. 상대방은 을입니다. 이게 문제가 났다니까. 상대방은 법률행위 한 상대방을 뜻합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부동산의 경우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취소의 방법입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또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 가운데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자, 여기까지 밑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그러면은 갑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갑은 취소합니다. 자, 취소하게 되면은 이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취소하게 되면 이행하지 않았으면은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을 했으면 돌려달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우리가 말한다. 부당이 됩니다. 그럼 갑은 이행을 했잖아요. 등기를 해줬잖아요. 다시 돌려받아야 되죠? 자,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거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면 누구 면에 따라와요? 갑 면에 오잖아요. 원칙은 그러면은 이 하기 전에 갑은 을에게 뭘 해야 된다? 취소권 행사에 취소 의사표시 해야 된다고. 취소 의사표시를. 취소 의사표시하고, 그 다음에 뭐다? 부당이빠는, 즉,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해야 하는데, 취소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 소장 속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원래 취소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때문에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소 의사표시 해야 된다고. 근데 취소 의사표시 하고 바로 부당이반환 청구했을 때 그 소장 속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취소의 효과입니다. 130페이지 하단 141조 한번 볼까요?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랬죠.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마다 상환할 책임이 있다라 했습니다. 자, 그 밑에 소급적 무효 밑줄 취소하면은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마다 무효가 된다 그랬죠. 우리 취소는 소급적으로 했다 했잖아요. 일단 유효하지만은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 했습니다. 자, 131페이지 상단 부당이반환입니다. 자, 첫 번째 방가로 1번 계약이 이미 이행된 후에, 자, 이미 이행됐다면 돌려달할 수 있죠. 이걸 뭐라 한다? 부당이반환한다. 밑줄 계약이 이미 이행된 후에 취소되면은 부당이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자, 이때 밑줄 그러십니다. 이때 제한 능력자는 선의이익이 불문하고 뭐다?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 자, 현존이익 자, 현존이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건인 경우는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잖아요. 자, 집이 불타 없어졌는데 철근 하나만 딸랑 남았습니다. 선이면은 선이고 자주전면은 우리 나오죠? 선이고 자주전면은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잖아요. 딸랑 뭔만? 나머지 철근만 반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현존이익은 멸실, 훼손하거나 또는 낭비하면 남는 것만 반환하면 된다로. 낭비하고 남는 거. 아니면 전부 낭비했다면 돌려줄 수 없죠. 현존이익이 없죠. 그래서 현존이익은 멸실, 훼손, 낭비로 인해서 남는 잔존을 우리가 말한다. 현존이익이란다. 현존이익. 그래서 우리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현존이익만 반환한대요. 현존이익만. 전부 낭비했단다며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미성년자가 자, 중학교 졸업하고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민법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보다 A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거 A 부동산만 잘만 성사되면은 대금을 받으면은 실컷 좀 써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5천만에 매매한다. 한 1,000만 원 써야 되겠다. 1,000만 원 실컷 씁니다. 낭비합니다. 나중에 뭐다 이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성년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만 얼마만 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4천만 원만.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현존이익만. 그렇죠? 낭비해야 돼, 낭비. 그 1,000만 원을 자동차 사면 안 된다고. 그거는 현존이익이에요. 남아있는 거라. 돌려줘야 돼. 그거 생활에서도 안 되고.
어른이 뭐 해야 되는 거야? 낭비해야 돼, 낭비. 드시고, 또 영화 보고 문화생활 한다든지, 마구 써야 된다. 자, 가로 2번 봅시다. 반가로 2번. 자, 반가로 2번은, 자, 제한 능력자가 취득한 금전을 낭비한 경우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잖아요. 전부 낭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자, 다음 밑줄 다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취득한 금전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이거는 현존이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타인에게 빌려준 생활비를 쓴다든가, 이것도 현존이익입니다. 물건에 구입해 쓴 경우라든지, 채무 변제 사용한 경우라든지, 필요한 비용의 충당, 전부 현존이익입니다. 이건 반환해야 돼요. 어른이 뭐야, 그러니까? 낭비해야 돼, 낭비. 자, 일부 취소 경우는 일부 묘법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 밑줄, 네 번째 줄까지만 밑줄 거두시고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심화학습할 때 하기로 하고. 자, 132페이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과 그 다음에 133페이지 법정 추인이 있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한 거는 그 취소권을 추인한다는 거는 취소권을 뭐 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사자 의사표시를 해서마다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취소권을 포기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입니다. 이 4번은 본인 당사자 의사표시에서마다 추인한 거고, 133페이지 우측에 있는 법정 추인은 당사자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보다 당연히 취소권을 배제시킵니다. 즉 취소할 수 없도록 만든 걸 뭐라 한다? 우리가 법정 추인합니다. 법정 추인. 둘 다 효과는 똑같아요. 효과는. 즉 더 이상 추인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추인한 것이고, 133페이지 법정 추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마다 법정 추인에 대해서마다 취소권이 배제돼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을 봅시다. 자, 143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 규정에 의한 자, 즉 취소권자죠.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뭐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번 추인하게 되면은 이제 취소권을 포기하게 되면은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추인 요건은 첫 번째,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됩니다. 자,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됩니다. 후에 된다. 자, 1항은 법정 대리 또는 후견이 추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그럼 봅시다. 가로 1번 취지 보면은 마지막 줄 밑줄,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입니다. 취소권의 포기를 뜻합니다. 자, 가로 2번 추인의 요건입니다. 자, 반가로 1번 첫 번째,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한다. 밑줄. 자, 취소 원인 종료, 가로하시고, 취소 원인의 종료. 자, 우리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언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년자가 되면, 취소 원인이 종료된 성년자. 또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했다면은 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때, 그렇죠? 그때가 뭐다? 취소원이 종료된 때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뒤에, 그렇죠? 능력자가 된 게 언제요? 성년이라고 했죠. 성년. 차고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한 자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해야 됩니다. 이게 뭐다? 취소원인이 종료된 겁니다. 자, 근데 법정 대리라든지 후견인은 이러한 것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미성년자일 때든 상관이 없습니다. 법정 대리는 아무 때나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문 잘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도 두 번째 줄까지 밑줄. 자, 그럼 미성년자는 이처럼 취소 원인이 종료돼야 할 수 있다 했는데 취소 원인이 종료되지 않아도 미성년자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동의를 얻으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의 얻지 않고 추인하려면 뭐 해야 된다? 취소 원인이 종료돼야 된다. 즉 미성년자는 성년이 돼야만이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자, 반가로 2번 하단에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알고서 뭐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밑줄. 취소권 존재를 알고서 뭐 해야 된다? 추인해야 됩니다. 추인해야 된다. 자, 133페이지 상단 취소 방법과 효과입니다.
추인의 방법과 효과. 추인의 방법은 취소 경우가 같고, 추인이 있으면은 불확정적 유효 상태에서 이제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됩니다. 다시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취소권을 포기한 거니까, 그렇죠? 취소권 포기는 이제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취소하지 않으니까. 흠이 있어도 취소하지 않은 거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시 취소할 수 없다는 거. 밑줄. 반가로 1번 전부 밑줄. 자, 법정 추인 봅시다. 법정 추인. 자, 법정 추인은 145조 봅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전조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거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을 본다. 자, 추인한 것을 본다는 것보다 이제 취소권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냐? 우리 6가지 규정되어 있죠? 뭐 전부 일부 이행이라든지 이행 청구라든지 경계,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나 또는 일부 양도라든지 강제 집행. 어떻게 우려한댔어요? 이 6가지 외우는 방법, 자, 두만기법으로 이 청정한 감안경에서 법정 추인하노라. 자, 이는 이행입니다. 이행. 자, 이행이란 거는, 자, 사기에 대한 어떤 기망으로 상대방이, 기망에 의해서마다 이 본인이 의사표시에서마다 이 A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갑은 뭘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대방이 기망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망의 요건이 갖춰지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취소하지 않고 갑이 그냥 뭘 해준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예요. 이행. 그렇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은 이게 추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법정 추인. 더 이상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행. 자, 청은 이행 청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청구입니다. 청구. 이행하고 이행 청구가 틀립니다. 이행 청구는 자, 이처럼 취소할 수 있는데 갑이 취소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이행 청구하는 거예요. 너 대금 지급해 라고 이행 청구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추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행 청구. 자, 경은 경계입니다. 경계. 자, 경계란 거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킨 걸 우리가 말한다. 경계랍니다. 자, 을이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대금 줘야 하는데 갑과 을이 계약을 해요. 경계 계약. 어떤 계약? 너 대금을 주지 말고 자동차 한 대를 줘. 라고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그러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때마다 추인이 된다는 거예요. 법정 추인이 된다.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담보 제공. 자, 을이 대금을 지급해야 되나?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을 연대보증을 해줍니다. 자, 이런 경우보다 담보를 제공한다는 다음에보다 법정 추인이 됩니다. 더 이상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겁니다. 양은 뭐다? 양도입니다. 양도. 자, 갑은 을한테 뭘 받죠? 매도인은 대금을 받잖아요. 이 대금을 누구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배우한테 대금을 양도하잖아요. 자, 대금을 양도했다는 거는 계약을 계속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정 추인이 된 겁니다. 자, 강은 강제 집행입니다. 강제 집행. 자, 갑이 뭐다?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갑은 판결을 획득해서 뭐다? 갑의 재산에 강제 집행하는 경우. 이 경우도 뭐다? 법정 추인이 됩니다. 자, 이 6가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강제 집행, 양도.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청량, 우리 청양고추. 청량은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자, 무슨 뜻이냐. 이 청구는 취소권자가 청구를 해야 된다고. 취소권자마다 대금을 달라라고 청구해야 된다고. 즉, 상대방이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죠. 상대방 청구는 법정 추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양도는 취소권자가 이렇게 양도를 해야 되지, 취소권자가 양도를 해야 되지, 상대방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 갑한테 뭘 달라 해야 되죠? 소유권 이전이기 청구권. 이러한 소유권 이전이기 청구권을 누구한테? 변액에 양도. 이건 안 된다, 이거. 법정 추인이. 상대방이 뭐다?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안 됩니다. 누가? 취소권자가 양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청양고초는 상대방보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35페이지 봅시다. 취소권의 행사 기간입니다. 취소권의 행사 기간. 자, 146조 봅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추인 동그라미. 3년 동그라미. 법률행위 동그라미. 법률행위 한 날부터 몇 년? 10년 동그라미.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미성년자면은 성년이 될 때, 사기 강박은 그다음보다 상태에 벗어날 때, 이때 취소 원인이 종료된 때를 말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자, 3년, 10년은 먼저 도래한 날짜에 기간이 도가됩니다. 꼭 3년이 적다 해서 3년이 항상 먼저 도래한 거 아닙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과 을이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처리랍니다. 우리 계약처리는 법률행위 시요. 우리 법률행위 한 날부터 언제까지?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자,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이 사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우리 취소하려면은 이 제책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있는가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취소해야 된다? 법률행위 한 날부터 몇 년? 10년.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성년이 됐다 합시다. 19세. 언제까지였어요? 하나, 둘, 셋. 이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는 3년이 더 먼저 앞서죠? 자, 그런데 이때 19세가 됐다 합시다. 19세. 즉, 성년이 됐다 합시다. 언제? 3년, 하나, 둘, 셋. 10년보다 늦죠? 먼저 어떤 게 도래돼요? 10년이 먼저 도래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도래한 기간이 취소권을, 기간이 도래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도래한 기간이 이 제책기간이 걸린다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행사기간의 성격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권리행사기간을 뭐라 한다? 제책기간. 이 취소권은 제책기간입니다. 소멸시하고 이제 구별해야 되지만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은, 소멸시와 제책기간은 공통점마다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취소권도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은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제책기간도. 자, 첫 번째 하단을 보면은 취소권은 그 제책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밑줄. 꼭 소를 제기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에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제책기간이 도가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을 뭐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취소권과 관련된 소송을 하잖아요. 그럼 당사자가 이 제책기간이 도가됐다라고 소를 각하해야 된다 또는 기각해야 된다라고 주장 안 해도 판사가 반드시 조사합니다. 제책기간이 도가됐는지 도가되지 않는지 판사가 반드시 직권조사상이라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는 그러지 않아요. 소멸시를 주장한 자가 해야 돼요. 소멸시 주장한 자가. 법원이 직권조사상입니다. 그것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멸시와 제책기간이.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36페이지 2번 볼까요? 2번. 추인하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우리 추인은 확정적 무효인은 추인할 수 없다 했잖아요. 확정적 무효. 그렇죠? 확정적 무효인 거 찾아보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 조건이 붙는 법률행위. 자, 리일번은 통정의 표시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 무효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무권대리 법률행위 뭐예요? 유동적 무효이고, 그렇죠? 기억과 디귿이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볼까요? 141페이지.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 있습니다. 1번은 내가 읽어보고 나중에 한다 했었죠? 1번 놔두고 봅시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몇 년? 10년. 네, 맞고. 자, 세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맞아, 틀려요? 맞죠? 자, 네 번째.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의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아까 우리 이동적 무효, 무권대리하고 처분 권한이 없는 행위, 처분 권한이 없는 행위도 이동적 무효라 했잖아요. 나중에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행위 하게 되면 무효지만 나중에 보다 처분 권한이 있는 자가 추인하게 되면 유효한다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다섯 번째, 무효행위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뭐 해야 된다? 해야 효력이 있다. 그래서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되는 거. 아까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뭐 해야 된다? 의사 무능력자가 회복돼야 되는, 즉 만취자마다 술에서 깨어나고 뭐 해야 된다? 추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하려면 그 요건이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 맞죠? 결국 문제 틀린 거는 1번입니다. 1번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형태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죠? 중요하다고 밑줄 거는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조건과 기한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과 기한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년제로 나오다가 원래 2017년도에 나와야 되는데 경년제로 한다는 다음에 경년제로 나왔어요. 1년 빼고 이렇게 경년. 근데 2017년 때 나올 때 했는데 2017년 안 나오고 작년에 한 문제가 나오고 또 지문에도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는, 올해는 나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여기는 올해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잖아요. 보통 두세 문제 나오는데. 그렇죠? 자, 걔도 5월 달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물권법 봅시다, 이제. 우리 물권법. 자, 우리 물권법은 한 15문제가 나온다는 거. 15문제가 나온다는 거. 상당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과 나중에 이제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 물권법은 크게 목차 보면은 물권법 총칙과 그 다음에 물권의 종류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물권 종류는 우리 민법에 8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8가지. 물권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안 나오죠. 질권. 질권은 동상과 관련이 있어요. 동상과. 그래서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자, 156페이지 보시면은 자, 물권의 의의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2번, 물권. 자,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는 뭐라 한다? 물권이라 한다. 두 번째 줄 하단에 물권은 물건을 객체화하는 점에서 대물권. 자, 그리고 마지막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음을 보다 절대권이 한다. 우리 채권은 상대권이잖아요. 그렇죠? 즉 상대방, 특정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의 한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 밑에 물권의 객체를 봅시다. 자, 물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물건. 자, 우리 물건 보면은 자, 물건의 의의 봅시다. 민법상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물건이란다. 이게 밑줄. 밑에서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민법상 물건. 여기서 주요 유체물. 우리 유체물이면 물건이에요. 근데 모든 유체물이 물건이 아니에요. 유체물은 관리할 수 있으면은 유체물이고 관리 가능하면은 모두 뭐다? 물건입니다. 모두 물건이다. 유체물이고 관리 가능하면 모두 물건이에요. 근데 유체물인데 관리 가능하지 않는 것은 뭐다? 물건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해, 달. 해와 달은 유체물이잖아요. 유체물인데 관리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체물도 관리 가능하면 모두 뭐다? 물건이라는 거. 자, 주의할 때 무체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지만은 관리 가능하면은 뭘로 본다는 거예요? 물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라든지 전파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 가능할 수 있으면 뭘 본다? 물건으로 본다는 거. 우리 전기 관리할 수 있잖아요. 전파도 그렇고. 그렇죠? 이거는 관리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으로 봅니다. 그 주의하시고 157페이지 상단 현존하고 뭐다? 특정돼야 된다. 물건은. 자, 물건의 객체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현존하고 뭐다? 특정된 물건이어야 된다. 밑줄 첫 번째 줄만. 자, 세 번째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물건의 객체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밑줄. 자, 2번 보면은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어업권 또는 강업권도 이처럼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면은 중간에 강업권 동그라미, 그 밑에 우측 보면은 어업권 동그라미, 어업권이나 강업권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권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권리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있죠?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담보도 제공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 담보는 우리 지상권을 담보 제공하면서 보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 담보 제공할 때 뭐 한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상권, 전세권 이런 권리도 뭐다?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권리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 157페이지 일물 일권주의입니다. 자, 하나의 물건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이거 있죠. 자, 내용 보면은 동사의 경우는 시험범위 아니니까 안 나오니까 놔두시고. 자, 부동산의 경우 봅시다. 토지. 자, 토지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 나누어서 지번을 부여하고 그 한 개 지번을 뭐란다? 1필 동그라미. 우리 토지는 이제 개수를 할 때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하죠. 한 필지, 두 필지. 자, 하나의 물건 객체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된다. 이 밑줄, 두 번째 줄 밑줄. 하나의 물건의 객체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됩니다. 자, 우리 저당권은 일필 토지 전부여야 됩니다. 전부. 일필 토지 일부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 설정. 그래서 일필 토지 전부 해야 되지 일필 토지 일부에 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럼 2번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다. 예외적으로 일필 토지 일부에 영유물권, 즉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을 뭐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필 토지 일부에는 뭘 할 수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하시고, 다 밑줄 그어두시고, 또 지중해 토사 또는 암석 등은 토지의 구성부입니다. 원칙은. 그렇지만은 이러한 광물로 변한다면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광화권도 아까 물권에 이렇게 객체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벨기에 권리 객체가 될 수 있다. 광화권도. 자, 건물 봅시다. 동그라미 1번. 건물은 토지로부터 완전한 독립한 물건입니다. 우리 토지와 건물은 벨기에 부동산입니다. 자, 우리 민법 99조에 부동산을 뭘로 정의하고 있냐면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입니다. 그 정착물, 토지로부터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물건,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건물.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은 우리가 부동산입니다. 그 정착물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다리라든지 또는 교량이라든지 또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정착물. 토지와 건물은 항상 벨기에 부동산입니다. 벨기에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만 그렇습니다. 유럽이라는 영미는 일체로 봅니다. 일체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벨기에 부동산으로 취급하니까 나중에 우리 지상권에서 법정 지상권이 문제됩니다. 우리나라 일부만 그렇습니다. 자, 건물 2번,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전부 다. 건축중인 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나 건물의 개수를 정하는 기준은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정해진다.
자, 두 번째 또 중요합니다. 최소한 우리 부동산서 요건이 갖춰지려면은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은 부동산서 요건이 갖춰집니다. 첫 번째, 뭐가 형성돼야 된다? 기둥이 형성돼야 되고, 기둥 동그라미. 두 번째, 지붕 동그라미. 세 번째, 주벽 동그라미.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은 부동산서 요건이 갖춰집니다. 건물이 완공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부동산으로 뭐한다? 취급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짐으로써 건물로서의 뭐다? 독립성이 인정되는 한 아직 미완성의 상태로 제3자가 그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하여 그 토지의 원시지자는 누구다? 원래 건축주입니다. 자, 갑이 건축하다가 기둥, 주벽, 지붕만 형성되다가 을이 다시 인도받아서 뭐다? 건물을 완공시켰다 했다. 원래 소유자 누구라고요? 원래 건축주. 그렇죠? 원시지자는 사람 누구다? 원래 건축주. 나중에 그 건물을 완공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건축주가 소유자라는 겁니다. 건축주가 원시지자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도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3번도 전부 밑줄 그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하십시오. 너무 복잡하니까. 건물의 구성 부분, 예컨대 창문이나 지붕은 독립한 물건이 아닙니다.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또 그 동그라미 3번 밑에서 두 번째 번은 구분소유권, 또 전세권. 우리 전세권 건물, 우리 일부 전세권 토지 일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했잖아요. 건물 일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층과 2층이 있는데, 자, 1층에 전세권, 전세계약체라면은 이 1층만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다. 저당권은요? 저당권 전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부보다 저당권 설정할지 일부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당권은. 근데 전세권은 건물 일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농작물 보세요. 농작물. 자, 농작물은 파종 후 수개월 내에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은 맹인 방법을 갖추지 않다 하더라도 그가 부착하고 있는 토지와 따로 독립한 물건입니다. 자, 이 농작물과 건물은 항상 토지와 별개 부동산입니다. 별개 부동산입니다. 농작물은. 별개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맹인 방법을 갖추지 않다 하더라도 타인의 토지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하게 되면 누구 소유다? 항상 경작자 소유입니다. 자, 마지막에 줄에 보면은 경작자 동담이. 자, 맹인 방법을 갖추지 않다 하더라도 그 농작물 소유권은 언제 누구다? 경작자입니다. 타인의 토지에다가, 갑의 A 토지와 을이 무단으로 이 쪽파를 심은 거예요. 쪽파. 자, 이 쪽파는 소유권이 누구다? 갑보다 을이다. 경작자, 을 소유입니다.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재배한다 하더라도 농작물보다 항상 누구 소유다? 경작자 소유다. 경작자 소유다. 자, 159페이지 보면은, 자, 맹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우리 수목은 임목법에서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임목법. 자, 우리 나무도 하나의 나무로 뭐 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등본을 소유권 보존 등기해서 부동산 등기등본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마다 소유권 보존 등기도 할 수 있고, 자, 소유권 보존 등기에 등기를 하게 되면은 거기다 뭐도 할 수 있어요?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임목법에 의해서 수목은 임목법에서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등본처럼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보존 등기 하게 되면 뭣도 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수목은 또 뭐다? 맹인 방법. 맹인 방법을 갖추면은 이때는 뭐다?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요. 저당권 설정은 안 됩니다. 저당권 설정은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나무, 자, 이렇게 쭉 새끼줄 치고 편말해서 맹인 방법을 합니다. 수종, 몇 그루, 수종,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소유자, 이렇게 해서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은 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예, 소유자는 예를 들어서 가부 A 토지에 자, 을이 임대차랍니다. 임대차를 해서 그 가부 토지 A 토지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소유예요? 임대차 쓰면 당연히 을 소유입니다. 을 소유. 자, 을 소유인데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갑이 A 토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와 이체를 이룹니다. 원래가 등기하지 않는 한,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는 한. 그래서 이 A 토지가 경매가 되면은 자, 을이 낙찰을 받았다 합시다. 토지만 낙찰받는 게 아니라 나무까지 낙찰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명인방법을 갖추게 되면은 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있다. 즉, 을이 이 나무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만 매수하고 명인방법을 갖춘 겁니다. 그렇죠? 명인방법을 갖추면 소유권 누구다? 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등기를 한다든지. 저는 수목은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관습법에서 명인방법을 갖춘다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보면은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리 가실도. 그래서 미분리 가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으로서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자, 물건의 집다는 경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처럼 명인방법을 갖추면은 수목이든 미분리 가실이든 또는 농작물이든 명인방법을 갖추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인방법을 한다 해서 등기를 저당권을 설정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관습법에 의한 명인방법이고, 이런 등기까지 위한 겁니다. 명인방법은. 등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 물건의 종류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